SPC 삼립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5%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42회전, PBR은 0.9 상태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분식회계, 의구심,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PC 삼립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점의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공단 일대로 101번지로 되어 있고요. 양재 사옥이 있습니다.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번지, 양재역에서 바로 가깝습니다. 1945년에 상미당을 설립했다고 되어 있네요. 1968년에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해가지고 제과 및 식품 판매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식재료 및 관련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유통사업 부분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화공장, 대구공장, 충주공장, 청주공장, 서청공장, 그 다음에 세종공장, 공장이 무려 6군데나 국내에 있네요. 먼저 주가를 말씀드리면 5만 원으로서 1년 전보다 19.9% 하락했습니다. PBR로는 0.9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파리크라상이 40.66%, 허진수 씨가 16.31%, 허희수 씨가 11.9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1조 6천억 원대로서 2.5%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914억 원으로 2.6% 하락했습니다. 이 갭의 차이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운영경비 5,863억 원으로 7%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05로 전년도보다 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284억 원으로 64.9%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약 1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는 영업이익이 62.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0.7% 증가한 거로 돼 있어서 매출 총이익이 12.3% 하락한 거로 나오죠. 쇠락의 징조가 보이는 SPC 삼립이라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요거 오늘 좀 수정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반란행위라고 한 한국의 대통령. 제가 4월 6일 날 캐치를 해서 경영평가에 혼란을 주는 원가회계가 가짜뉴스라고 저도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통보담은 약과일 것 같아요. 왜냐?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지주비용 빼기 기말재고를 제가 이거를 가짜뉴스로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보고 싶네요.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상품 재고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6억 3,800만 원 감소했고 제품이 88억 7,500만 원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뭐 재고는 이렇게 늘리는지 재고관리, 생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2년 전까지는 계속 줄여왔는데 감소시켰는데 제공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25년도는 아예 제공이 없습니다. 생산을 중단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ABC를 더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0억 3,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원재료도 177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네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 매출이 2% 감소했는데 2025년도가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7%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생산 판매 관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2025년도가. 그리고 이런 이 높은 그 재고 증가는 이상 징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제품과 제공품의 증가액이 3,08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년 전 어떤 규모보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은 생산을 줄였다는 뜻으로 이해는 되죠. 그런데 제품 재고는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는지 이해가 못하겠어요. 상품 매출 원가가 또 이상합니다. 2년 전까지 6천억 원대, 그러니까 제품 원재료 사용량보다 상품 매출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2025년도에 2,800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매출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런 구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의구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 ABC를 더한 전체 매출원가 재료비는 9,897억 원으로서 2.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7%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5,86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190억 원을 뺀 2,672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16.4% 증가했고, 가공 비율이 18.5%에서 21.1%로 2.7%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2.7%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첫째 의문점,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제품과 제공품의 3천억이란 감소액, 플러스로 표현된 것은 감소가 했다는 뜻입니다. 의문점, 상품 매출 원가가 급격히 3천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원재료 사용액과 상품 매출, 그러니까 상품의 매출 원가에 뭔가 조작의 냄새가 지금 나는 거 아니냐. 특히 상품 매출 원가가 이상합니다. 이성분에서부터 분식회계 의구심이 제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서 그 3천억 차이를, 원재료 사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은 거 아니냐 사실은. 그리고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그 상품 매출 원가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 변동액이 원재료 사용액 아니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도 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가공 비율은. 그래서 비원재료 사용액에 3천억 원이 들어가야 정답 아닐까. 상품 매출 원가가 53%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발생 없는 사건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매출 구조의 제품 매출액 비중과 상품 매출액 비중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그게 구분이 안 되게, 식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내용들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 재고 증감 내역의 그 차이액이 2년 전에는 다 일치를 하는데, 상품 증감액을 빼주면은, 그런데 3,167억 원이 2025년도에 갑자기 3천억 원이라는 돈이 재고에서 날라갔다는 뜻이죠. 이상합니다. 개투 3천억 원의 내용을 추적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산에 대해 어떻게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라고 아예 이름을 제가 밝힙니다. 의 감사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CPA 공인회계사 제도 이대로 존속 가능할까? 원가 회계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까지 해보게 되네요. 요즘 CPA 도전하는 그 젊은이들이 없다 그러죠. 대기업보다 못한 보수를 받으면서 고생해가면서 왜 하겠냐? 뭐 이런 뉴스를 또 소개를 했습니다. 스르풋 회계로 하면은 뭐 그렇게 회계가 손익 회계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중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손익계산서 하는 거는. 그 PQ 총 제조 비용도 갭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3,167억 원을 규명해야만 삼립이 이 투명성을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분식회계 했다고 제가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오래간만에 분식회계 의구심, 개연성 이런 용어보다도 분식회계 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표현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조심스럽지가 않네요. 실제 말하고 보니까.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산도 3년 동안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지금 읽어볼게요. 현금이 247억 원이 나갔다면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06억 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럼 140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헤쳐먹었냐 물어보니까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 감모손실 식품유니까 그 폐기손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125억 원의 현찰은 어디다 해먹었냐고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는데 3년 연속 이런 차이가 계속된 점에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멀리하게 의문을 또 던져본다면 매년 100억대의 현금이 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런 거가 어떻게 감사 의견이 이상 없다고 나오고 공시가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17억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665억 원 3.2%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149명으로 93명은 증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114명을 잘랐다가 다시 93명을 했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을 잘라내고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14명이 줄었을 때는 그 김 부장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1인당 평균 임금이 5,290만 원. 규모는 대기업 수준인데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그 계속 SPC 3리가 안전사고, 사망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단사고, 손가락 이런 거가 이 스르풋 그 생존 우선순위 뉴스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안전사고의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또 그런 과제가 도출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42.1회전으로 전년보다 26.4%가 하락했고 스르풋률은 0.1%가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을 일단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5.2%로서 9.4% 하락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1.81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제조업의 표준이 1이라고 한다면 1.81로 상당히 높습니다. 삼립은 유형자산 자동화 설비에 투자가 인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부분을 로봇 자동화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9회전 돈 받는 거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나간 식품료, 빵 이런 거는 수금 속도는 빨리 했는데 협력업체한테 대금 지급하는 것은 느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악덕
기업이 분류로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예 비판 느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주 지목을 당하게 됩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6.3%로 11.4% 하락했습니다. 그 경영평가지표 두 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SPC 3립이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또 됐다는 것으로 반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도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것을 하락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재고는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오히려 가중평균까지 해봐도 0.03%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단순 평균은 4.9%인데 마침 가중평균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맥, 원맥 두 가지 합쳐서 39.8%인데 이게 내려갔는데, 올라간 것들이 뭐 여기 있습니다. 계란, 양상추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내려갔다.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은 세 가지만 내놨는데 상품류도 있을 거예요. 7.9% 상승이 됐습니다. 아까 그 구두로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이 구분을 안 하고 사업 부분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 매출 원가가 급격히 줄어든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이 추적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결산에 문제로 부각되는 제품과 상품 매출액이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의구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 정리하면은 1, 2차에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됐고, 이번에 그 반증 추론을 하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 상품 매입 가격 상승, 요거는 상승이 돼야 되는데 하락을 했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으니까 반증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289억 원의 현금 순이익입니다. 두 번째 EMS 사업활동, 전체 사업활동, 돈 재무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963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고요. 최종 11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캐펙스 투자가 있다면 마이너스인데 감가상각비로 해서 유형자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그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투자는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인상이 여기서는 이런 수치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한테 112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17.1%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주로 이익배당일 것입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23.9배로 그 전년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크게 이 자본을 성장을 시켰죠. 또 이익잉여금률은 2289.4%나 됩니다. 이것도 약간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자면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낮은 수준이고 이익잉여금률은 2000% 이상입니다.
레버지를 높이더라도 자금 차입을 해서 공장 자동화 설비에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건비도 대기업 규모에 맞는 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야 주가도 상승할 것이더라고 감히 예언을 해봅니다. 2025년도 매출액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7% 증가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이란 전쟁 등 다 그 파급 효과가 오면은 그 밀가루 가격 이런 것도 올라갈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운영경비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은 또 50%가 감소할 거라고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1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7.2% 매출 증가율에 따라서 스루프트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다만 이 매출 재료 비율을 좀 올리고 그러니까 인상이 될 테니까 밀가루 가격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스루프율은 좀 내려가는 거로 봤을 때는 1조 6,875억 원 정도 그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 한 어떤 납품 단가 게더링 업체 입장에서 단체 급식을 한 끼에 하는 돈이라고 비유를 하든 어떤 비유를 하든지 간에 자관 한 번 식사에 160만 원에 어떤 대기업에 판매하기로 했다 한다면은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17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똔똔 정도 되겠는데 이 상태에서 영업이익을 내려면은 재고가 42회전 했었는데 46회전 9.3% 올린다면은 매출액이 184만 5천 원까지 올라갈 경우에 영업이익은 한 15,000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원가 회계로는 예측이 불합리하게 나옵니다.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과 상품 매출원가의 급격한 감소 등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 생산 재료비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합리적으로 그 예측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계산해 봤지만 소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성분 A 재고자산의 변동의 갭이 밝혀져야만 할 것입니다. 분식회계 한 놈을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해본들 그 예측이 맞아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 질문에 따라서 예측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제 예측 프로그램인데 원가 회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좀 정리한 글입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현대모타그룹도 재고 회전율이 상당히 높은데 굳이 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뭐 있겠냐라고 제가 계속 메시지를 현대자동차 그룹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스루프트 회계만 채택해 준다면은 저는 아마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과잉 생산하지 말자는 우리 그 제닛 옐런 언니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여사께서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ESG하고 같이 버리자라고 말씀만 해주시면은 이 세상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로서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나가고 제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번개불이 하고 있는 얘기는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기업들은 스루프트 회계로 이미 하고 있을 거로 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산업 이런 등등에서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